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유엔 여성기구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조건에 대해 여성들만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눈다면 세상의 변화는 절반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평등이라는 미래 발전의 기본 가치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가족의 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교의 교육 및 돌봄 기능이 상당 부분 제한됨에 따라 그의 공백의 대부분을 가족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사노동과 돌봄의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천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규 체험 지원, 온라인 교육 전환에 대비한 취약전 아동 대상 줌 교육 실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온라인 사랑방 개설,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 장려금 병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속적으로 가족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돌봄의 역할이 남녀 모두에게 있다는 인식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가정 내 돌봄이 분담되어야 하듯이 사회와 가족 간 돌봄의 분담 이슈에서도 시의 역할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과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차연경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신준옥 센터장님, 과천 여성네트워크 회원님들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 맞이한 모든 분들께 일단 축하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이렇게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어렵게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신준호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빵과 장미를 시민들에게 나눠주신다고 들었어요. 작년에도 예쁜 박스 안에 포장해서 빵과 장미를 나눠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의 날의 의미가 전달되고 환기돼서 우리 과천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다시 한번 성평등의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의회 의장 고금란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과천 여성비전센터의 신준옥 센터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우리 여성들이 자각하고 희생하면서 만든 중요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스스로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 혹은 남성이어서 차별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과천시 의회에서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일, 가정이 양립하는 과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장 신준옥입니다. 김종천 과천시장님, 이소영 과천의왕 국회의원님, 고금란 과천시 의회 의장님께서 세계 여성의 날 114주년을 기념하여 평등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남녀 모두가 힘을 보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2021년에 이어서 2022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예년과는 다르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부터 화상회의를 활용한 토크 콘서트, 여성인권 영화제, 주제 강연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계 여성의 날 슬로건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입니다. 이를 계기로 남녀가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과 사회 만들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위해 가사 노동을 분담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평등 문화 실천을 위해 성차별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저희 일상에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응원합니다. 나는 일상생활 속 성차별 언어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인권의 평등을 위해 매일매일을 여성의 날로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여성 비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내 가족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밥하는 우리 엄마, 설거지하는 우리 아빠, 함께하는 양성평등 밝은 미래 함께해요. 평등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맞아! 강의와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실 강사님은 작은숲 미디어 교육연구소 박영호 대표님이십니다. 영화를 좀 연구하고 또 영화에 대한 다양한 글을 쓰기도 했고, 영화 연구자들도 다 각자마다 관심사가 있을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래 배경 영화라든지 여성 서사 영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글을 꾸준하게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짧게나마 함께하게 됐고, 그래서 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해 주셔야 더 의미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의 힘은 이제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룰 영화는 이제 서프로젝트죠. 그래서 영화 대 영화, 그래서 두 편의 영화를 이렇게 대결을 하는 듯한 그런 제목이긴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두 편의 영화를 이제 살펴보지만 우리가 강의가 끝날 쯤에는 그래도 한 번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이 두 편의 영화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 정도씩은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나는 서프로젝트의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아니면 나는 한거의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 두 편 다 하나씩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냥 두 편 통틀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한 장면만 뽑아서 마지막쯤에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토론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편의 역사적 그런 시기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시기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또 볼 수 있는 너무 흥미로운 또 영화 선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편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프로젝트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2016년 개봉을 했고 캐리 멀리건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배우가 그래도 주연을 해주어서 훨씬 몰입하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역사 영화다 하면은 좀 왠지 딱딱할 것 같고 왠지 또 몰입하기 어려울까 봐 항상 저는 걱정하거든요. 아, 이거 괜히 어려운 거 아니야? 이랬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좀 대중적인 배우가 출연을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좀 더 몰입이 편하죠. 두 번째 영화는 한거 유관순 이야기이고, 요거는 비교적 최근작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개봉을 한 그런 영화이고, 역시나 또 좀 좋은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그래도 관객 수도 꽤 들었고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영화죠. 그래서 고화성 배우라든지 뭐 김세벽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여러 영화에 출연을 하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연기를 너무나도 잘했죠. 그래서 연기적인 면이나 뭐 작품적인 면이나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두 편 다 어떤 여성주의에 대한 그런 또 해방에 대한 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영화 서프로젝트가 좀 더 여성주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죠. 그래서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미니즘 물결의 변화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떤 1세대 페미니즘 물결은 어떤 정치 참여 쪽에 좀 힘을 쏟았죠. 그래서 어떤 여성들의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또 흑인들의 권리 신장 움직임도 함께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인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어떤 공통된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18년에 자격을 갖춘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떤 그런 참정권은 좀 제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살 이상이고 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어떤 것은 좀 참정권을 얻긴 했지만 너무 제한적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더 좋아진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또 과정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세대 페미니즘 물결은 이제 참정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얻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여성의 어떤 사회적 차별을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어떤 평등, 그래서 너무 이제 진급을 남자들만 많이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높은 직분의 어떤 회의를 보면은 여성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어떤 평등, 그래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 운동이 바로 2세대 페미니즘 물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2세대 페미니즘 물결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또 불평등은 구석구석에 이제 존재할 것이고 이제 그것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세대 페미니즘 물결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와 결합을 해서 이제 더 다양한 집단과 계층으로 확대가 되고 특히나 어떤 성소수자들의 그런 권리 운동도 함께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과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인권이 제대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였다면 이 3세대 페미니즘 물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성소수자들의 채널도 요즘에는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뭐 하나가 다 해결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생각했던 지점이라든지 좀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숙 선생님이 앉아 계시죠? 정혜숙 선생님. 네. 네, 저는 이 영화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되게 격한 투쟁을 한 건데 그런 투쟁이 출발이 어떤 신념이나 어떤 의지 이런 것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정말
자기한테 다가온 어떤 것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드라는 사람이 막 변했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서 막 의지를 가지고 변했다 이렇게보다는 당연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데 여성의 참정권이 확보된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새롭게 깨달으면서 되게 놀랐고 여성들은 어쨌든 정치라는 것에 되게 부족한데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한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냥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앞에 전혜주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같은 느낌도 받았는데요. 여기서 여성 운동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변해간 여성 운동가로서 변해가는 이 모두가 그 가족, 특히 아들하고 그 여성 운동가로서 활동해야 되는 그 사회에서 갈등하는 그런 씬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팠고, 여기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표어적인 얘기를 남겼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서프리제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사실 그 여성 참정권론자들의 그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여성들의 투표권이 주어졌지만은 2세대 페미니즘 물결이 이제 우리 사회에 서서히 이제 번지고 있다고 저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성평등 이런 게 여기저기 들려오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평등,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그 편견 이런 것들이 차츰 제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직 뭐 3세대 페미니즘 평등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여성인권 영화제를 통해서 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인권이 이제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도 이 영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쨌든 여성이 이제 투표권을 가졌을 때 저희가 이제 이게 어렵게 획득을 했다라는 사실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1세대로서 할 수 있었던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시대를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모든 처음에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 힘들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는 희생도 따르고 각자 소명 의식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가 뭔가의 소명 의식이 있고 그런 목표가 있어야 저희도 이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1세대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 시대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이 시대에 맞게끔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거의 주인공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전 우주에, 저 지구의 반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누가 태어났건 간에 보통 엄마라는 그 모체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요즘 남자들은 뭐 이렇게 페미니즘 사상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안 좋게 보는 인식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언론이나 여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시각 자체도 저희가 좀 스스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뜻깊은 영화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진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부분을 감동적으로 이렇게 보고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여자 주인공의 그 절박함이 그 성추행 때문에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보통 사람보다는 그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좀 계기가 되니까 더 일어나서 하지 않았나 저 관점은 그렇게 좀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먼저 그런 의식이 있었던 분들이 먼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냥 당연하다고 했던 우리들이 그런 투표했던 것들이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감명 깊고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프로젝트를 보고 유관순, 이거 한 거를 봤는데요. 두 개가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서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밀러 아츠가 의회 발언권 얻어가지고 그 아저씨가 아까 화면에서 나왔었는데 이 자리에 왜 나왔냐. 그러니까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이거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뭐 유관수처럼 나서서 뭘 하고 뭐 이런 거는 싫지만 관심은 가지고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뭐 기대 바람 이런 거는 가지고 이리저리 뭐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밀러아츠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딸이 있었다면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당신과 같은 삶이겠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제가 딸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도 또 험하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자식이 없고 딸이 없고 저의 문제로만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다면 제가 뭐 이런 활동도 하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세상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애들을 위해서라도 좀 어떻게 알아야겠다. 약간 그 서프레트 영화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나 우리 시대에 물론 그분들이 그 시대에 1912년이나 이런 1920년대 그 시대에 이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 현대의 어떤 사회가 이루어졌고 그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제 그 여권 신장 운동이 너무나 세지다 보니까 남성들의 그 설 자리가 너무나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물론 이제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이러지만은 저희 남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너무나 여자 중심적으로 많이 갔어요. 물론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남녀 평등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유관순 누나의 어떤 헌신적인 조국의 사랑 그리고 소명의식 그리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너무나 방기하고 살았다는 그런 느낌 이런 건 너무 반성이 되고 그러지만 이게 조금 한쪽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중심으로 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서프로젝트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이 한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영화라서 저는 볼 기회는 많았는데 사실은 영화 보는 거를 제 속에서 계속 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여성의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모두의 영화 같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유관순은 그냥 옥속에 갇혀서 그냥 만세를 불렀던 그게 노래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딱 그 정도 정보가 아마 대한민국 특히 새로 나온 아이들은 유관순이 누군지도 모를 거고 2000년대생 이후는 그런 기본 정보만 알고 있었는데 끝까지 자기 신념을 자기 목숨하고 바꾼 것은 그냥 신념 이상의 또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계기가 원래 독립 그 운동을 계속했던 그 이화학당 여학생이 부모님이 죽은 계기로 자기 목숨을 정말 바칠 정도로 그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긴 저는 못해요. 저는 칼이 들어도 못할 것 같고 그런 성인급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그냥 계속 여자로서 또 인간으로서 계속 마음 아팠고 이게 또 계속 오래 갈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시대나 세상이 오지 않게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영화를 보면서 여성은 강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까지나 이 여성이 그렇게 이제 지금도 아까 박동혁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여성이 봤을 때는 여성의 기회가 항상 좀 평등하지 못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보는 사람들 내지는 가치관에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역사 속에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희생이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자유나 그런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이런 분들의 노력이 계속 되는 한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 뭐 기회에서 평등이나 아니면 인권에서 평등이나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서 프로젝트는 재밌게 봤고요. 한 거는 아까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영화가 그냥 여성 영화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또 너무 그 고문을 받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다는 게 저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화를 보면서 또 새롭게 지난 산업화되기 이전에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삶의, 그러니까 현대 사회로 오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그 많은 인권,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인권적인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고 봐요. 저는 두 영화 다. 그리고 거기서 뭐 여성, 남성을 떠나고 또 그 대상이 또 조국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건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들은 결국 행동하는 자들의 선택을,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토론 해주신 모두에게 힘찬 박수 주겠습니다. 와, 네, 너무 수고하셨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계 여성의 날 화이팅!